10월 19일 금요일 강남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이 소통이라 생각하니까 댓글 이야기한다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저도 소통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황장수가 샤넬에다가 옷 빌려달라 해봐라 빌려주겠느냐. 물론 말은 점잖게 썼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씨는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샤넬은 그 옷을 가지고 며칠 빌려주고 바자회 같은 데 내어서 영부인이 입던 옷이라면 몇 배로 팔 수가 있다. 그리고 브랜드 홍보도 된다. 그런 게 뭐 나쁘고 크게 문제냐. 좀 깊게 생각을 해야지 특정한 소수들한테 구미에 맞는 말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특정한 소수의 구미를 맞는 말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아부만 배웠더라면 저도 머리 돌아가지요. 말 잘하지요. 눈치 빠르지요. 저도 출세했지요. 그런데 제가 절대 안 되는 게 특정한 누구한테 구미 맞추는 게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정치판에서 제가 좀 지켰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3인방이나 정윤회나 그 뒤에 있는 사람 지적을 좀 했고요. 이명박 때는 대놓고 지적하다가 탄압을 받았습니다. 노무현은 당신 대통령 하지 마라 했다가 지켰고요. 그럼 문정권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도 뭐라 했고 김무성도 뭐라 했고 다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도 뭐라 했고 자 모두 깐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빼따해서 모두 까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적어도 대한민국에 다들 적당히 살더라도 저 같은 사람 한 놈쯤은 있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공적인 부분을 까지 그 사람 인성을 깝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참 3D가 아니라 4D, 5D, 9D쯤 되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의 주윤발은 8,100억을 기부하겠다면서 한 달 12만 원을 쓰고 산다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영부인은 샤넬 옷을 빌려 입었다고 파리에 입고 갑니다. 제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요. 이성을 상실하면 그건 짐승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사회에 정말 전후 좌우에 이성을 상실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괴물은 안 돼야 안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 칼럼은요. 문재인 1년 반 참 길게 느끼시죠. 이 사악한 시대를 헤쳐가는 지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말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뭐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 제일 기분 나쁜 댓글이 저보고 야이 황 개장수 같은 놈아 너는 대통령을 보고 하대를 하고 까기 위해서 사는 놈이냐. 인생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놈이다. 잡혀가야 된다. 너 기다려라. 좀 있으면 잡아갈 테니까. 이런 사람을 보면 좀 딱하고 좀 짠하죠. 당신은 언제 그 광빠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고를 하고 살아야지 좀비처럼 살다 가서야 되겠느냐. 당신의 가련한 영혼에 제가 참 기도를 하고 싶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 됐다 싶은 사람들은요. 뭐가 그리 힘들게 열심히 투쟁하고 살았는지 이제 문재인이나 좌파의 시대가 되었다. 한 소장이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좌파 소굴이 될 거고 적화가 될 거다. 다 틀렸다.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을 보면 분노가 치밀면서
솔직히 말하면 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따위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보고 이야기하겠죠. 니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아,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35까지는 허구한 날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회운동한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대한민국의 주사파나 친북 오리지널 좌파도 아니고 그냥 사회운동을 한다니까 그 패거리를 지어가 가는 운동권 출신보다 한 100배쯤 힘들었습니다. 한때는 후배도 좀 거느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 이탈하고요. 그래서 더 소멸되기 전에 정치판으로 가야 되겠다 했지만 또 어린이 따지다가 잘못 갔다가 여기 내가 있을 때가 아니라 해서 나왔고 그 과정에서 뭐 대통령 뭐 그런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도 또 보수 쪽에 찰싹 붙어서 한 자리를 했어야 되는데 또 이명박 정권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박정권 잡아서 정말로 제대로 된 보수하라 했는데 거기서 또 나서서 이빠른 소리 하다가 지켜서 좀 고생도 하고 그래서 이 나이 되도록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휴가라든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을 때를 말고는 쉬어본 적도 없습니다. 휴일이라고도 연휴라고도 편안하게 쉬어보지 못했고 어디를 가보지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일을 하는 좀 기계 같아. 저보고 흔히 그냥 워킹머신 같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맺는 부분을 좀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왜? 맺으면 밥 먹고 술 마시고 행사하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일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제 체력과 건강과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이 방송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또 솔직히 말하면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다니면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인 이상 어떻게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친분을 이렇게 유지했는데 다음에 제 생각에 공적인 부분에서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도 제 주관이겠지만요. 아주 돌아서서 날카롭게 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전부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제 스스로 똑바라지기 위해서 정치권에서의 어떤 미팅이나 약속은 거의 사양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하나 떳떳하게 이야기할 것은 지금까지 어디에 붙어 먹으려고 애를 쓰거나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 고달프지요. 자, 문정권에서 지금 사는 게 고달프고 짜증나고 정말 이민 가고 싶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정권 장시간 갈 수밖에 없고 보수는 틀렸다.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제 이야기를 구차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래도 당신들은 나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았고 할 거는 하고 살았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의 인생으로 보자면 저한테 남는 게 뭐가 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고달팠고 앞으로도 고달픈 인생만 남아있을 뿐이다 라고 보여져요. 자, 사무실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자, 모든 이 진짜 젓가락 하나도 다 새로 사서 지금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참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 마음속에 좀 이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었죠. 자, 그리고 또 여기 사무실에서 어쨌든 이 방송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구조를 갖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고통도 많습니다. 근데 정권은 못 잡아먹어서 그야말로
가짜 뉴스 하면서 아마 제가 제일 얄미운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든 두들겨야 되겠는데 잘 안 걸려드니까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못 느끼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그런 거를 신경 쓰면서 의식하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하자라는 것도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의식하는 순간부터 제 목소리나 논조는 움츠러들 거고 진실을 향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용기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오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스피노자처럼 전 내일 방송이 중단되더라도 오늘은 내가 할 이야기를 다 해야 된다. 자, 중단되고 얻어맞으면 그때는 또 앞이 막히면 옆으로 돌아서 또 앞을 향해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으면 또 다른 걸 하고 B를 막으면 C를 하고 C를 하면 D를 하면서 어쨌든 앞으로 꾸역꾸역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께입니까? 유튜브가 다운됐다라고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녹화를 하는데 또 막 이 스마트폰에 댓글도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잠깐 중단하고 보니까 유튜브가 다운됐더라고요. 아, 그때 저는 제 방송이 잘렸다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 시스템이 이렇게 다운됐다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올게 왔구나. 좀 담담합디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을 드리는 요점은 뭘 크게 정말 그렇게 했다고 낙담과 실망을 하면서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거나 포기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본인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 보수 세상이 틀렸다. 좌파 종북 세상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근데 그걸 한 번쯤 토로할 수는 있겠지만은 1번부터 5번 사이에 도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제 방송 보지 마십시오. 불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날 때 정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어서 저는 죽으라고 싸우고 그 다음에 잡아갈 때까지 막을 때까지 이렇게 떠들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절망으로 그냥 끝났다고 한탄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게 운명입니까? 저는요 정말로 자신이 신념에 찬 자유주의자거나 우파거나 보수주의자라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요 오늘날 저렇게 설치고 까불어대는 친북 종북 저 출세한 무리들이 오늘 저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냥 이루어졌겠느냐. 정말 적이라도 그들의 삶에서 벤처마킹 해야 될, 즉 본받아야 될 부분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좀 할까요? 보수에서 리드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게 뭐 보수의 본류든 메인스트림이든 보수의 마이너 겨울가든 관계없이 보수에서 뭘 했다라는 분들 중에 정말 오늘 친북 종북 좌파들처럼 평생을 거쳐서 삶을 포기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투쟁을 해왔는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저들 딴에서는 대학 때부터 깜빵도 몇 번 가고 툭 하면 잡혀가고 툭 하면 거리로 나가고 하면서 싸워왔던 겁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이 보수 진영에서 지금 내가 누구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 중에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각오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수 리드라고 하는 사람도 그럴 것인데
하물며 보수 대중들 중에서 이제 틀렸다라고 말씀하는 분들한테 제가 얼마나 뭘 했다고 그렇게 말하냐.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죠. 너는 방구석에 앉아서 방송만 하지만 우리는 길거리 싸웠다. 아이고, 길거리요? 나 앞에서 길거리 싸운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저는 보수가 집권해서 좀 이제 한자리 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될 때 길거리에서 5년을 죽도록 개고생을 했습니다. 나만큼 많이 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품팔이로 정말 소득 없이 개고생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생 부분을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보수에 그렇게 많지가 않다.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책임을 자각하고, 그래서 고해,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심정으로 어떨 때는요, 한밤중에 북극성을 보고 혼자 요트에 표류하는 느낌이 들 때도 좀 있어요. 제가 패거리도 잘 안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좌우에서 얻어터지면서요, 어떤 날은 보면 좌보다 위에서 더 들고 팰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양쪽에서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이 표류하는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낙타를 때리고 이렇게 사막을 대상들이, 옛날에 캐러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건널 때, 자, 언젠가는 이 낙타에 실은 동방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큰 이득이 될 거다.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사막을 건널 수 있겠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생수 한 통 들고 낙타도 없이, 낙타에 실린 물건도 없이 사막을 건너면 기껏 해봤자 안 죽고 살아남는 게 최고이고, 사막을 건너본들 나한테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사막을 건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정치에 대해서 마음 비웠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다 들이받고 치지요. 제가 누구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누구한테 아부하는 거 봤습니까? 보수 진영의 누구라도요? 누구라도 똑바로 안 하면 들고 받아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보수가요, 내부에서 한마디로 보수 내부에 이 조그마한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을 꺼려 하는 것이 이 보수의 풍토입니다. 홍준표가 당 대표가 되면 홍준표한테 이 보수 진영 다수가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준표 찬양만 합니다. 제가 홍 대표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전에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길래 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좀 홍 대표에 대해서 잘못한다 비판도 좀 했지요. 그리고 홍 대표의 신보수주의라는 게 저런 보수주의 가지고 안 통한다고 아주 그냥 미국에 가서 애나 좀 보라고도 했지요. 손자나. 그랬더만 나무 위키에 또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안 좋아하는가, 어디 가서 보수 유튜버 소개할 때 항장수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도 그분 잘한다 할 때 제가 잘한다고 이렇게. 그래도 홍준표가 지금 유일하게 미북 회담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대북 사기 쇼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을 한다고, 잘한 때는 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황교안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한참 작년에 어려울 때 2인자로서 총리 지냈고 법무장관 지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으면 문정권이 죽이겠다고 칼을 휘두를 때 법률 전문가로서 황교안 대행은 도를 넘었었다. 나도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박 전 대통령 재판 똑바로 해라. 탄핵당한 것과 지금 법적으로 33년을 때릴 죄가 있느냐.
부터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책임을 전가하고 배신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정권이 몰락했으면 같이 죽겠다. 장관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와라. 싸우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안 하고 세월 조할칠 때까지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났냐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몇 사람이 저를 공격하더만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피하고 이제서 해야지. 그런 사람을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 온 사방에 솔직히 적밖에 없지.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엊그제는 그래서 전원책 씨를 제가 보다 못해서 한번 들고 받았습니다. 그분 저한테 나쁜 이야기 한 적 한 번도 없고 보면 반갑게 하시는 분이에요. 또 정치 왜 안 하냐? 빨리 정치해라. 이렇게 권유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내가 뭔 개인적으로 억하심정이 있다고 공적으로 이리 들어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도 엄청나게 피곤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 문정권 1년 반에 뭘 그리 했다고 죽는 소리들을 하고 이민을 추천해달라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 당신 나한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그래도 어디서 힘을 얻느냐. 이사 가기 전날, 일요일날 미리 방송을 찍어야 되겠다고 일요일날 오후 2시에 터덜터덜 사무실로 왔어요. 왜? 그래야 월요일 걸 녹화해야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월요일 아침에 찍고 이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이삿짐 이렇게 나르는 걸 좀 돕겠다고 참 일용직을 하시는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과자 음료수 사서 오셨고요. 또 엊그제는 또 사무실에 믹스 커피와 휴지도 이렇게 놓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참 그런 분들께 죄송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 뭐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택시 기사를 하고 있다. 또 밤에 야간 트럭 운전사를 한다. 또 밤에 포차를 한다. 그러면서 방송을 열심히 듣는다. 힘내시라. 이런 분들을 보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성실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년에 연중 뮤후로 안 쉬고 일종의 돛 닦는 심정으로 속지 않은 심정으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겁니다. 뭐가 이따위 정권이 무섭다고요. 절망에 빠지고 포기하고 욕이나 해대고 솔직히 말하면 댓글에 문재인이라 한다고요. 문재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재인의 문제를 제 방송을 한 명한테라도 더 슬퍼하고 술자리에서든 집안 식구든 물러서지 말고 논쟁에서 이기고 싸워서 술 먹다가 안 되면 술상이라도 얻고 집에서는 밥상이라도 엎어서라도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정신적 무장을 하고요. 길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산에서 내려오던 겨울이 강으로 흘러서 거기서 이제 큰 삼각주에 모이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야 이기는 거지. 겨울에서 맨날 모여서 촛불 들고 태극기 들은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 불씨를 유지해야 되지만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흐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대세가 되었을 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되느냐? 아니지요. 계속 노력하고 자기 위치에서 문정권을 비판하고 모순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문정권의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전파하면서 그들의 이중성과 부패를 지적하고 친북과 종북 그리고 국가안보의 해체를 폭로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했다고 1년 반 만에 손을 든다. 거의 이걸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자, 보수 진영하는 꼬라지 보니 분열되고 해서 틀렸다. 또는 또 무조건 뭉치자 합니다. 저보고 또 뭐라 했다고 전원책 씨. 무조건 뭉쳐야지. 왜 비판하냐. 뭉치는 거 좋지요. 그런데 방향을 제대로 잡고 뭉쳐야지.
무슨 소떼입니까? 개떼입니까? 뭉치고 다니게? 자, 그래서요.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싸웠다고 엄살을 부리고 뭘 그렇게 많이 했다고 절망에 빠지고 그러느냐는 거죠. 당신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사람도 아닌 저 종북 좌파들이요. 오늘날 저렇게 오기까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쌓은 징역 횟수를 갖다가 합치면 수만 년이 될 수도 있고 갔다 온 사람을 합치면 그것도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쌓여가지고 그들이 돈을 벌지 않고 거의 미래에 희망이 없이도 사회운동이니 뭐니 좌파 종북운동을 한다고 지하에 구멍을 파서 무한정에 이 도전을 하던 그런 부분을 본다면요. 정말로 나쁘고 잘못된 놈들이지만은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청와대도 장악하고 국회도 장악하고 저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사회운동을 해봐서 아는데요. 그 삶이라는 게 굉장히 고달파요. 왜? 내 삶이 삐까뻔쩍한 날이 없을 거라는 전제를 해야 사회운동이 가능하지. 내 삶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출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요. 하루라도 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운동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그리 됐지만은요. 처음부터 그것이 출세한다고 작정을 하고 사회운동을 성실하게 해나가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좌파 종북들만큼 언제 당신은 한번 당신을 불살라서 던져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요. 그냥 분노하고 욕행 정도를 가지고 태극기 들고 그리 며칠 좀 나가고 했다고 그렇게 절망에 빠졌으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요, 욕하는 대상들에게 적이라도 훌륭하면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방향과 목적과 노선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들이 오늘날 그렇게 되기까지 그냥 그렇게 되었겠느냐를 봤을 때요. 지금 보수는요. 앞으로 100배를 더 노력해야 그들의 필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00배를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요. 그냥 초조함을 버리고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을 버리고요. 저는 솔직히 두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당장 문을 두드리면서 누가 좀 갑시다고 찾아와도 그래 한번 해봐라고 싶지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또 초조해하면서 빨리 승부를 봐야 된다. 언제 쫓아낼 거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대한 흐름이 바다에 이르를 때까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뭘? 노력과 헌신과 열정을 쌓아서 투쟁을 해야 된다. 자, 이 사악한 시대를요, 헤쳐가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엄살 떨지 말고요.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서 끝까지 투쟁을 좀 합시다. 이제 시작인데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인생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낙관하는 사람입니다. 뭘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별 기대가 없으니까 크게 나빠질 일도 없고 결국은 버티는 놈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긴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겨서 뭘 얻겠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제가 끝까지 가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들이 고달플 거라고 힘들 거라고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계속 앞으로 가는 놈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는 순간에도요. 어떤 날 회원 수가 한 7, 80%가 사라져버리고 조회도 확 떨어지고 2년을 죽으라고 안 쉬고 했는데도 그 모양이 됐을 때 이걸 더 해야 되나 하는 솔직히 절망도 좀 있었어요. 또 계속 꾸역꾸역 했습니다. 그 좀 잘 된다 뭐 남들이 그럴 때요. 그게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앞에서 이제 돌을 맞고 화살을 맞고 그럴 상황이 되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도
그것도 좋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계속 가야 됩니다. 이 가는 길이 좀 멀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가보지 못한 전임미답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앞에 절벽이 있더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싸우면서요. 자, 그런 정신으로 헤쳐갑시다.